겠죠. 근데 학교나 연구소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서 아젠다를 보여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기존에 있는 걸 벤치마킹해서 그냥 대입하는 건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보이죠. 그리고 또 우리 젊은 분들이나 특히 또 공공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계시는 주무관님도 이런 행사에 오셔가지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구조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같이 고민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른 분들은 다 인사를 하셨지만 요 네 분은 인사를 하지 못하셨으니까 네 분 먼저 인사 먼저 우리 송 대표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역에서 내실 있게 활동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너레안을 운영하고 있는 송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사진을 찍고 요즘엔 또 사우나 콘텐츠를 하고 있는 정기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천에서 다생식물을 재배하고 유통하고 있고 원예 가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남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5월 농원이라는 농장을 운영하면서 5월 F&B라는 또 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예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네, 카페 무레이의 김윤철입니다. 네, 여수시 마이스 산업팀 신은정 주무관입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세미나를 들으신 건데 저희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계속 똑같이 들려요. 여수의 이야기가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것뿐, 그죠? 뭐 소노캄이 있고 여수 그 회의장이 있고 크진 않지만 컨벤션 센터는 아니지만 또 엑스포장이 있고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카페 무레이가 있고 또 컨텐츠가 있고 잼이 있고 들기름이 있고 사진 작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식물이 존재하고 똑같은 컨텐츠들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컨텐츠들이 하나는 도시의 30만 인구가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는 2만 인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컨텐츠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OS로 풀어내서 마이스라는 OS를 엎어서 똑같은 구조로 풀어내보는 게 목표인 거죠. 근데 아마 여기 계시는 5분께서는 저희가 어필을 해서 만나 뵌 거고요. 저희 타운마이스 연구소에서 한림대학교 타운마이스 연구소에 우리 나진이가 없어졌네요. 박나진 연구원이 찾아서 우리 이분들을 찾아내서 컨택을 드렸고 저희가 이런 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흔쾌히 그러면 우리도 그 방향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최초의 실증적 모델은 맞아요. 한국 최초의 실증적 모델을 학교와 업체가 그리고 또 청년분들이 직접 해보는 거죠. 그리고 여수는 저희가 마이스업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뵙기도 했지만 그 전에도 물론 자주 뵀지만 여수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장범준이 노래를 불러주고 가만히 있어도 한강이 여수를 또 우쭈쭈 해줘서 가만히 있는데도 여수는 너무 잘 돼요. 그런데 여수가 그냥 잘 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무관님처럼 이 점들을 어떻게 선으로 연결하고 면으로 연결해서 지금 여수의 자원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거죠.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질문 하나씩 동일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신 거랑 똑같은 걸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 머릿속에 타운마이스라는 것을 그런 메타 플랫폼을 우리 동네에 대입함으로 인해서 어떤 가치를 바라시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동네에서 이런 가치가 생겼으면 좋겠다. 타운마이스라는 걸 대입해서 그런 이야기를 먼저 그러면 주무관님께서는 중간에 하시고 2분 하시고 주무관님 하시고 3분 하시는 거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네. 어려운데요. 저희 마을의 상황적인 그냥 드는 생각은 저희 마을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일단은 왜 이런 생각이 드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 아들이 올해 학교 갔는데요. 초등학교 2명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입학을 축하합니다가 아니고 김래한 이선우의 입학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달려서 저는 사실 이런 것들도 이런 활동들도 우리 동네를 매력적이게 보이고 싶은 것도 우리 마을에 사람들이 좀 와서 이 마을이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은 어쩔 수 없이 하고 계신 거죠, 그죠? 네. 또 네, 저도 그 지역에서 계속 태어나고 자랐는데 우선은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게 너무 체감으로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살면서 이제 좀 뭔가 재미있고 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관광지가 없지만 우리 마을이 뭔가 사람들의 눈에 띄고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는 이유는 사람들이 계속 왔으면 좋겠는 이유는 우선 저희 지역이 좀 더 활성화돼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돼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또 누군가는 소비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 사실 이것도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돈이 돌지 않는 이상 결국 지역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을 돈다고 하는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라에서 툭 돈을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계속 돈을 돌게 하는 작동 방식이 제일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주무관님께서 30만 도시에서 오신 주무관님께서 네, 30만은 아니고요. 30만 미만입니다. 예, 여수가 또는 다른 도시가 센터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얘는 타운마이스의 적용이라는 것은 또 각자 도시의 어떤 입장이 다르고 환경 여건이 다르고 또 그 지자체가 추진하고 하려고 하는 어떤 방향이나 그런 전략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른 도시라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여수에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어떤 지역민과 상생하는 아주 그 드높은 가치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민들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는 서비스 제공 정도의 어떤 입장이었다면 본인들이 어떤 행사 개최 주체가 돼서 뭔가 진행을 한다면 자존감이 확 올라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역할의 입지가 굳어지고 어떤 지역 생태계가 또 구축이 되는 그런 어떤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만약에 이렇게 타운마이스가 좀 활성화가 된다면 그 면들이 구석구석에서 계속 뭔가 활동을 해준다면 아마 우리 도시는 비수기가 없는 그런 관광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수기가 있거든요. 관광도시도. 그래서 그런 구석구석을 메꿔주는 역할을 해주고 365일이 활력 있는 그런 생생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이스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그 거시적인 이야기를 우리 대표님. 일단은 저는 지역에서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걸 좀 이걸 통해서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 모여있는 그런 부를 지방으로 조금 재분배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크게 봤을 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그 최근에 제가 제주도에서 한 40명 정도 되는 네트워킹 모임을 갔었는데 그 이제 네트워킹 모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각자 그 참여자들끼리 막 만나고 하는 게 다 서울에서 만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강원도에 있으니까 그거에 그런 만남에 참여하기가 힘들었는데 뭔가 저희 그 마이스 산업 타운마이스가 잘 돼서 저를 보러 친구들이 놀러 오거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 네, 우리 송 대표님. 네, 저는 지금 시골에 들어온 지 13년이 됐는데요. 이 13년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기획자분들을 만나봤고, 농촌 컨설팅 업자분들을
뭐 주변에서 만나시는 걸 경험해봤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주례라든지 해관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지자체들을 굉장히 많이 지켜봐왔어요. 그러면서 그게 왜 지속 가능하지 않았을까 항상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특히 지금 이렇게 인구 절벽이 느껴지고 점점 소멸되는 과정이 빨라짐에 따라서 저는 앞으로의 4년, 5년, 10년이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진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우리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마을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마을의 활력을 살릴 수 있고 사람들을 끌어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이 10년 동안 우리 마을에 존폐가 달려있다고 좀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지는 입장이랑 그런 가능성을 정말 간절하게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좀 열심히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제가 10년 전에 이제 얼짱 농구로 유명해졌다 그랬잖아요. 점점 팔로우가 줄어들고 있어요. 팔로워들이. 그래서 최대한 5년 안에 그 팬들을 고정 고객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좀 개인적인 또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전부 개인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사실 개인적인 게 가장 큰 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아마 주무관님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그죠? 주무관님 근데 공공에서 오셨으니까 주무관님이 바라보실 때 이 타운마이스라는 타운마이스라는 제도를 떠나서 공공은 어떻게 이 플레이어로 참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공공은 어떤 식으로 판을 깔아주는 게 맞는 건지 그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플레이어가 돼본 적도 있으실 거고 판을 깔아본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한번 고민하는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제 생각입니다. 공공의 역할은 말씀하신 대로 판을 깔아줘야 되는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되면 어떤 외부에서 이렇게 아까 또 발표 자료에 있었는데 외부 중심의 기획이 또 될 수도 있고 공공 주도의 기획이 될 수 있어서 이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판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판에서 이렇게 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보호자 또 어떤 그런 산업과 산업,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자 그리고 초기에 뭔가가 진행된다 보면 상당히 그 리스크가 많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런 리스크에 대한 어떤 또 보호자 또 어떤 그런 제도의 설계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못했는데 저희 유니크 베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마이서 포럼을 유니크 베뉴에서 개최한다고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유니크 베뉴가 이런 지금 마케팅이나 유치의 역할을 단독적으로 하기는 당연히 어렵고 또는 행사 개최까지도 어려운 장소지만 단순히 어떤 그 소규모 미팅이나 세미나가 가능하다는 어떤 이유로도 베뉴의 역할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시도들이 상당히 어렵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희는 시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 베뉴 한 곳 한 곳을 좀 돌면서 그런 행사를 개최해 보면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수용태세를 좀 갖춰야 되는지 뭐가 좀 문제였는지 행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그런 좀 그런 지원적인 차원에서 유니크 베뉴에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맥락으로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행정이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판을 깔아주는 거고 이거에 대한 굉장히 섬세한 고민들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동안 굉장히 많은 도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 재생을 위한 도전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아까 우리 김 대표님의 강의에서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기획을 하고 외부의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지역을 판단하고 하는 시절을 이제 지나가는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잘한다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맡기고 바꾸고 했지만 사실 그분들은 그 지역에 대한 이해나 당사자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아이템을 끌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리고 지역에 계신 굉장히 많은 당사자들을 잘 규합을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공공이나 행정이 어디까지 판을 깔아주고 지원해 주느냐가 지금부터의 게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지역을 작동하게 해서 돈도 돌고 사람도 돌고 아이디어도 돌고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너무 제가 말이 길었는데 사실 질문은 굉장히 많았는데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려가지고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면 우리 감독분들한테 하나만 더 드리면 만약에 이런 타운마이스를 본인의 지역에 어플라이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같이 주체가 돼서 일을 해야 될까? 우리만이 정답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안정적으로 끌고 가서 새로운 도전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지역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서로 토스하시는 거 보니까 질문이 어려웠나? 다시 한번 질문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서 타운마이스를 어플라이해서 지역을 바꿔보려고 할 때 누가 진짜 주체가 돼서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일들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게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또 많은 실패의 경험이 자꾸 축적되다 보니까 모든 거에 좀 회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주민 자발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정답인가 아니면 위로부터 아니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컨설팅과 그런 협력들이 정답인가. 사실 저는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춰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동안 이런 실패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그런 비율을 이제는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정보도 너무 부족했고 무조건 자금이 들어온다, 지원 사업이 온다 그런 것들로 조금 접근을 하고 행정의 언어로 수치로 푸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이해도가 조금은 시각이 변했고 그리고 문화를 바라보는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변하다 보니 이제는 그런 때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건 만약에 저희도 이런 제안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뭐 그런 걸 해본다거나 오케이 뭐 해본 적이 없는데 뭔가 이화봉 교수님 팀과 한림대 마이스 관련된 사업팀과 함께하면 이런 소통과 공감이 되게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까지 쫓아왔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 연구진 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우나점께서 저는 제가 많이 고민한 지점들에서는 결국에는 좋은 컨텐츠나 좋은 공간이 있어야 찾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는 그래서 저희의 가진 컨텐츠들을 더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인력이 조금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 잘 소비하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져요. 실제로 잘 써야 또 그 트렌드를 읽고 하는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게 정답은 아니니까 저희가 갇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거를 잘 짚어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저희 각자의 그런 컨텐츠들을 뭔가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뭔가 제3자의 눈에서 뭔가 지켜봐주고 그걸 같이 뭔가 어울려서 갈 수 있는 그럼 저희 열정을 뭔가 하나의 무언가로 뭔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눈, 그 다음에 저희 지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이 이끌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희 각자의 역량은 너무 좋은데 그걸 가지고 뭔가 하나를 어울려서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우선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저희 동네에도 정말 많은 자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원들이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 자원을 저희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어쨌든 뭐 지자체 공무원이나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셔야 저희가 그 자원을 더 빛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자체의 이제 도움이나 이런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당연히 당사자성을 가지고 또 타운에 임팩트를 주고 싶은 사람들이 본 사업들을 운영해야 되지만 저희가 항상 부딪히는 건 이제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돼서 이런 주무관님 같은 분들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발표하실 때 사실 저희 단톡으로 너무 일 잘하실 것 같다면서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네, 쩐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만나서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잘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수 공무원이라서 참 아쉽지만, 뭐 말씀, 하여튼 너무 이런 자원들이 빨리 잘 발견이 돼서 이렇게 또 지역에서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한번 바라보고요. 뭐 여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언제까지나 여수에 계시진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까 요 전 시간에 여러분들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시간에 일본 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저기 AI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잘 못 듣기를 하셨는데 뭐가 있었냐면 그 소토쿠 대학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 지금 지방창생 3.0 시대인데 그 전에는 정부 주도였고 그 전에는 완전히 민간 주도였고 이러했으면 지금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산, 관, 학, 금융, 노조, 언론까지. 그러니까 산, 관, 학, 금, 노, 언 이렇게가 연결이 돼서 지방을 같이 키우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잘한다고 모든 게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의지에 동의하시는 산과 학과 관과 금융과 언론이 있어주면 훨씬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희가 구조를 짜서 실행하는 중인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최초의 타운마이스를 실증적으로 실행해보고 있는 거고 그 전에 앞단에 하신 분들은 타운마이스인지 모르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타운마이스를 명명을 해드리는 거고 실증적 모델은 처음이 될 거예요. 오늘 긴 시간 말씀을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화천에서 실질적으로 뭐를 한번 해보고 있다. 이게 1, 2년 안에 끝날 사업은 아니고요. 몇 년이 걸리겠지만 이 걸리는 사업들을 도전해보고 있다. 그 도전의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이런 포럼 등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사람들한테 컨택을 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피드백을 받아서 또 수정 보완하는 과정들을 계속 거쳐볼 생각입니다. 또 우리 주무관님 여수에서 와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우리 화천에서 와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오늘 끝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ATT 마지막으로 즐기시고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